시황센터로 넘깁니다. 어이제 앵커 그리고 우성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글로벌 시장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월요일장 뉴욕 증시는 지난주의 분위기를 그래도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장 초반과 장중 내내 하락권에서 맴도는 시간도 길었었지만요. 종가상으로는 IT 기술주에 힘입어서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강세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강보합권으로 거래 마친 뉴욕 3대 지수 마감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0.08% 소폭의 상승을 이어갔고요. S&P 500 지수가 0.03%, 나스닥 지수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0.4% 가까이 오르면서 4,900포인트 선을 회복했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하면서 분위기가 좋지만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고점상으로는 상승권을 지켜내면서 거래 마감지었는데요. 일단 하락으로 출발했을 때 전날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를 빼놓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시장이 기다렸었던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예상보단 좋았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6.8%, 6.5%까지도 내다봤었는데 6.9%를 기록하게 됐고요. 다만 중국 정부가 기대했었던 7.0%에는 미치지 못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려감은 여전히 잔재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때문에 중국을 필두로 한 경기도나 우려감은 원자재 가격 약세로 이어졌습니다. 유가가 3% 가까이 밀리면서 관련 종목들 일제히 매물 출회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표는 좋았었고요. 또 실적에 대한 우려감과 기대감도 공존했습니다. 주택지수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지난주에 금융주 대거 실적 발표가 있었죠. 이번 주에는 IT 종목들 일제히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이날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하는 IBM 포함해서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이 실적 발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날엔 반도체 관련 몇몇 종목들 그리고 IT 종목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있는 종목들 위주로 강세가 이뤄졌었고요. 장 후반에 이 같은 기대감이 지수를 견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08% 소폭의 강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 양상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형주 내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었고요. 이날 업종별 등락이 상당히 뚜렷했던 하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융주와 원자재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날 금융주 내에서는 모건 스탠리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순이익이 두 자릿수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것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예상을 밑돈 성적표를 공개했고요. 이에 따라서 금융주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더불어서 중국의 경제둔화 우려감으로 인해서 원자재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낙폭을 기록했다는 점 지수의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반면에 반도체와 기술주들이 강하게 오르면서 지수를 견인했고요. 종가상으로 0.03% 소폭 오르면서 2033포인트 선으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나스닥 지수까지 양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소폭의 강세를 띄었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탄력이 좋았었는데요. IT 종목들 상당히 강세를 띄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주목을 하셔야겠습니다. M&A 기대감 다시금 불어닥치는 모습이었는데요. 매물로 나왔던 샌디스크가 재차 강세를 보였고요. 아울러서 이날 시에라가 마이크로세미로부터 인수 제안 받았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이 같은 기대감에 한몫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가상으로 4,905포인트 선 기록하면서 종가상으로 4,900선을 회복한 것 지난 8월 19일 이후로 처음인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시장은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날 지표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두 가지 이슈 외신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의 주택 시장이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 미국의 주택 시장 심리 지수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 통해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US Home Builder Optimism hit 10-year high.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전미주택건설협회 NAHB는 10월 주택시장 지수가 64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달보다 3포인트 상승한 것인데요. 또한 이 전문가 예상치였던 62포인트를 상회한 것이고 2005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주택시장 지수 같은 경우에는 50을 기준으로 이를 웃돌면 건설업자들이 주택시장 경기를 좋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 지수는 2014년 6월 이후 꾸준히 50을 넘고 있을 뿐 아니라 60까지 넘어서면서 건설업자들의 자신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동산 버블이 터지기 전인 2005년 이 수치는 68까지 올라갔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 버블 후에는 31까지 다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최근 이렇게 주택 지표가 개선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낙관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들 발언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날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한 데이비드 크로우 NAH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주택 시장은 점진적이지만 일관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올 한 해를 강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평가했고요. 블레리나 유루시 바클레이즈 이코노미스트는 건설업자들 사이에서 자신감이 더욱 견조해지고 있고 남은 2015년 동안 주택 시장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날은 연준 인사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바로 라엘 브레이너드 미 연준 이사가 소형 은행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로이터 통신 통해 자세한 발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Fed's Brainard urges easing regulatory burden for small banks.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이날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에서 한 개회사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브레이너드 이사는 가능한 한 소형은행들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소형은행들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만큼 여기에 부과된 형식주의적 절차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규제 완화의 예로는 소형은행들의 자본 조건을 단순화하고 또 스트레스 테스트의 조건을 재검토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브레이너드 이사는 이 소형은행들이 볼커룰을 따라야 하는지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볼커룰은 은행이 리스크가 큰 자기자본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브레이너드 이사는 자산이 100억 달러 미만인 은행들을 예외로 해준다면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브레이너드 이사는 통화정책이나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의 흐름과 또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외신 소식들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은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주요 종목 마감 소식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황센터로 넘깁니다. 어이즈 앵커 우성 기자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다우지수 내에 있는 30개 구성 종목 양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4개 종목 상승했고요. 14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두 종목은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가장 상승폭이 좋았던 쪽이 바로 나이키였습니다. IT 종목들도 흐름 좋았었고요. 인텔과 비자카드, 또 애플도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반면에 에너지 종목들 엑소모빌과 쉐보론 텍사코 포함해서 14개 종목이 시장 대비 부진했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다시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이키가 이틀째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날 장에서 2% 넘는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다우지수 내에 있는 IT 종목들도 힘이 좋았었는데 인텔이 1% 이상의 강세, 애플 같은 경우에는 0.6% 상승, 마이크로소프트도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카드사인 비자와 엔터주, 월트디즈니 모두 1% 이상의 강세였습니다. 건축지수, 건축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홈디포도 상승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반면에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엑손모빌과 쉐보론 텍사코 각각 매물 출회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또 방산주인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 또 JP 모건 체이스와 머크사가 함께 밀렸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시죠. 이날 상승권에서 움직였던 업종들은 상승폭이 크지는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소재 섹터가 이틀째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었고요. 헬스케어와 반도체도 상승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반면에 이날 금융주 모건 스탠리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에 대한 실망 매물로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 쏟아졌는데요. 금융주가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에너지 섹터가 2% 가까운 하락, 자본재 섹터가 0.7%의 조정이었습니다. 이날 특징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IT 종목 내에서도 반도체 종목들 상당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샌디스크는 재차 상승폭을 높이면서 고점에서 거래 마감짓는 모습이었는데요. M&A 매물로 나오면서 어디에 피인수될 것인가가 시장의 관심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스와 웨스턴 디지털, 또 중국의 칭화그룹 등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역시 인수 후보였다라는 소식들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3% 가까이 오르면서 72달러 선에서 샌디스크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한 종목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 IBM 실적 공개가 됐는데요. 주당 순이익이 3달러 34센트로 예상을 상회한 결과였습니다. 반면에 매출은 좋지가 못합니다. 전년 동기보다 14%가량 줄었다고 하는데요. 14개 분기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에 시장은 주목했고요. 실적 발표 전에는 0.78% 정규장에서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 짓는 모습이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5%가량 낙폭을 키우고 있다는 점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 종목별로 상당히 개별 이슈가 많았던 하루였었는데요. 그 밖에 특징주 소식들 외신톡에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톡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이 실적에 따라 종목의 움직임이 큰 하루였는데요. 특히 이날 모건 스탠리가 부진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큰 폭의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USA 투데이 톡의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Morgan Stanley's earnings plunge 42%. 현지 시간으로 어제 USA 투데이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3분기 주당 순이익이 48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42%나 줄어든 것인데요. 또한 이 전문가 예상치였던 62센트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기간 매출 역시 좋지가 못했습니다. 이 기간 모건 스탠리의 매출은 78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에 89억 달러, 또 전문가 예상치였던 85억 달러를 모두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특히 이 기간 거래 매출이 부진하면서 전반적인 실적이 악화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불안감과 또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투자자들이 증시에서 빠져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지난 분기 거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나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제임스 고먼 모건 스탠리 최고 경영자는 이 불확실성에 대비하고자 위험성이 큰 사업 비중을 줄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불안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에서 모건 스탠리의 주가는 4.8% 급락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체중 감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웨이트 와처스입니다. 이날 웨이트 와처스의 주가가 100% 넘게 급등했는데요. 이날 유명한 방송인이자 억만장자인 오프라 윈프리가 지분을 인수했다는 소식 덕분이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월스트리트 저널톡에 함께 살펴보시죠. 오프라 윈프리 takes 10% stake in Weight Watchers. 현지 시간으로 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오프라 윈프리는 이 웨이트 워처스의 지분 10%를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윈프리는 4,320만 달러를 투자해서 회사 3대 주주와 또 이사회 멤버로 등극하게 됐는데요. 윈프리는 성명을 내고 이 회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결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윈프리는 그동안 미국에서 큰 사랑을 받아온 자신의 방송 오프라 윈프리 쇼뿐 아니라 다양한 잡지에서도 여성들의 체중 이슈를 다루어 왔는데요. 따라서 윈프리의 지분 인수가 회사에는 엄청난 홍보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웨이트 와처스는 회원 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실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현재 20억 달러의 빚을 안고 있는 상태고요. 매출 역시 6개 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웨이트 와처스를 윈프리가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날 뉴욕 증시에서 웨이트 와처스의 주가는 무려 105.31% 급등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통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수의 구성 종목들 마감 상황과 또 종목별 외신 소식 함께 챙겨봤습니다. 자, 유가가 큰 폭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원자재 시장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상품 시장도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채권 시장도 마감 상황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어이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월요일장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날 발표가 됐었던 중국의 성장률에 대한 둔화 우려감 반영이 됐습니다. 혼조 마감된 영국 푸츠백 지수부터 확인해 보면 0.4%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0.6%의 상승, 프랑스 카크 지수는 0.03%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지였습니다.
이어서 상품시장 점검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앞서 들으신 대로 하락세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중국의 성장률 둔화에 따라서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아울러서 이란의 공급 증가 전망에 따라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배럴당 3% 가까이 떨어지면서 45달러 89센트 기록했습니다. 지난 10월 2일 이후로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는 점 확인해 주셔야겠고요. 금값 같은 경우에는 이날 달러 강세로 인해서 1% 가까운 하락이었습니다. 1172달러 80센트의 종가를 썼고요. 옥수수 가격은 이날 장에서 반락하면서 1%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3달러 73센트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반도체 종목들 호조에 따라서 652포인트 선으로 올라서는 모습이었고요. 공포지수인 빅스지수가 0.5%의 하락, BDI 발틱 운임지수는 7포인트 추가적으로 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시장입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중국 지표가 그래도 예상에 부합했다는 흐름에 따라서 8원 10전 내렸고요. 1121원의 종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간밤의 달러 흐름은 강세를 띄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인덱스 여전히 94레벨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보다 소폭 밀리면서 2.02%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월요일장 글로벌 마감 동향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로벌 마감 동향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 일교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는 출근길에 안개가 좀 자욱한 곳이 상당히 많은데요. 안개주의보가 펼쳐져 있는 곳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근길 조심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는 계속해서 낮 기온은 아주 높은 기온이 유지가 될 것 같다고 하니까요. 가을 날씨 만끽하시면서 한 주를 좀 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토마토 모닝쇼 1부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